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준석이 코인해가지고 10억 이하로 벌었다. 대략 소문이 한 6억 정도 벌었다 이런 거죠. 야, 나 이거 보면서요 부럽더라고 솔직히. 아니 이런 측면은 있어. 민주당에서는 여당이니까 뭐 부동산 문제나 뭐 이런 이야기 이따가 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나 이런 당대표가 36살짜리는 코인으로 한 6억, 7억 이렇게 벌었다면 사실은 뭔가 좀 노는 물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정말 심각하죠. 공정을 떠드는 자가 완벽하게 공정한 과정에서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부끄러운 줄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인이라는 거는 가치가 0인 상태의 어떤 디지털 데이터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기술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나 부동산처럼 자본주의적 가치를 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돈을 벌었다. 이게 내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어떤 젊은이가 내가 집을 못 사서 어쩔 수 없는 희망으로 코인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 코인을 산 그 젊은이의 돈을 지금 야당의 대표가 끌고 와서 제가 10억을 벌었습니다. 6억을 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적해주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 그리고 야당의 대표 공정함 2030을 이야기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제가 코인으로 10억 미만 벌었습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내가 2030한테 다 2030 멍청이들 돈 한 6억 정도 슈킹해 왔어요. 근데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이준석이 아빠 찬스 아니냐고 할 때 나는 하버드에 나왔으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10억 코인으로 10억은 안 됐지만 선거 몇 번 치를 정도는 벌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동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라고 항변 하겠죠. 아니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당연히 말이 안 슈킹해서 되죠. 먹어야 될 그건 아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거 자체가 범죄 행위도 아니고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범죄로 뭐 법으로 잣대로 예단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저는 법도 법이지만 윤리적 기준이라는 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상호가 내가 어머니 묘를 서기 위해서 농지에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이 타이밍에서 탈당 여부를 고민하는 게 법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윤리의 수준에서 그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 그리고 국가의 비전을 보는 관점에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갈 수 있다. 일반인이 나 코인에서 6억 벌었어 이럴 수 있어요. 나 코인에서 6억 벌었으니까 나 차 좋은 거 살래 이럴 수 있어요. 정치인이잖아요. 그것도 야당의 대표를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코인을 했다는 사실 부끄러워야 됩니다. 2030 돈을 빨아먹어 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SNS에 명품 사서 자랑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샤넬, 에르메스 사면은 자기가 그 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급으로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게 SNS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날렸으면 날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인으로 지금 50% 마이너스 된 거 카카오 코인 잘못 사가지고 그렇게 됐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자기가 6억을 안 벌었어도 6억을 벌었다라고 뻥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와 6억 벌었네라고 동경의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24시간 도박장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6억을 벌었어도 이게 이 가상화폐 문제가 이런 거다. 주식처럼 어떻게 3시 반에는 장을 마감을 하든지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나 6억 벌었는데 나 앞으로 이런 선거 2-3번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웃기는 건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마치 얘 봐라. 얘 코인으로 돈 따는 것도 마치 실력인 것처럼 포장을 해준다는 거죠. 2030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게. 2030이 이거 보면서 이준석이 코인에서 돈 벌었대 하면 뭐겠어요. 2030이 또 코인 사면 이준석만 또 아니 맞지? 내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얘만 돈 버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언론이 단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근데 얘는 그런 선민의식에 가득 찼다는 게 이런 거예요. 머리로 상위 1%보다는 재산으로 상위 1%가 되고 싶다.
그래서 코인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상위 1%가 된다는 거야 지금?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자기의 고학력이 너무 좋아서 100억을 줘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던 애기 때문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이 이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시험으로 커팅하겠다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30억 정도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내일 가져와. 아니, 어쨌든 뭐 이건 이 이준석의 일종의 리스크라고 봐야겠죠.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차츰 정리가 돼갈 거고요. 살아나 보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들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된 건 처음이에요. 나도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 아이한테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되나 싶은 거죠. 야, 꼰대니까 인정해. 나보다 어리니까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게 좌충우돌하면서 겪으면서 뭔가를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이제 언론이 아까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의제로 갖고 온 이유가 뭔 짓을 해도 분위기가 찬양일색이면 이준석은 스마트한 새끼여가지고 한 6억, 7억 벌었대는 그냥 모두 다 경배하라 이런 의도인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판할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준석을 언론이 띄우는 것이 나중에 이준석한테 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름 위를 걷다가 보면 언젠가 바로 헛디디면 그냥 추락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자신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민주당 부동산 정책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렇게, 뭐랄까요. 개고생하고 뭔가를 시간 들여가지고 발표를 해봐야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왜 12명 명단에 김진표 없어? 요거 해소시키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없어요 진짜? 아니, 거기는 부동산 조사했던 문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명의신탁, 명의신탁. 차명으로 했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했거나 농지법 위반이냐 이 세 가지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김진표는 거기에 포함 안 되니까 없는 거지. 거기는 임대 사업자잖아요. 어. 그러니까 법으로 잣대로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이게 송영길 대표가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보도가 나와도 우리도 시간 관계상 스킵해버리잖아요. 좋은 정책도 있는데 내가 스킵시켜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그래. 여기까지 하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비판하려고 3박 4일을 공부를 다시 해서 이것만 갖고 대체 나도 판단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할 지점도 많고 바꾸실 지점도 많은데 가장 비판할 지점은 김진표가 특위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